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다들 지금 뭔가 불편하셨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요? 북한의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너무 부럽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때요? 지금 다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 라고 물어봐요. 대통령이 할 만한 대답은 아니다 라고 현명하게 대답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는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조중동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 드시죠? 오, 저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건가? 내가 가진 지향을 말하는 일, 그것이 왠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형법을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민주정부의 수건이자 과제인 오늘의 주제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가 불편할까요? 내가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좋겠는데.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불편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당연히 간첩 잡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간첩보다는 독재 정권, 반민주 정권에 의해서 악용만 되어 왔습니다. 이승만 시대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조작 사건으로 가두고 고문해왔고요. 대표적인 게 국회 프락지 조작 사건입니다.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해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죠.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선거철만 되면 조작 사건들이 터집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 조작까지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건 이후에 무죄로 판결도 되고요. 이건 딴 얘기인데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공안검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바로 황교안입니다. 또 유명한 공안검사 김기춘. 둘이서 조작해낸 희대의 국보법 조작 사건, 통합진보당이라는 공당을 해산시켜버려서 세계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인물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국가보안법 덕분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전쟁 중이고 분단 상태인데 북한이라는 적국을 이렇게 하면 되냐? 우리는 지금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남북이 서로 평화 통일을 하려면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친구끼리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만 좋게 얘기하면, 좀만 좋게 생각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평화가 올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자체가 형법이 생기기 전에 임시로 만든 법이었어요. 형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진작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군사독재 정권들, 보수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쏠쏠하게 활용을 했었던 거죠.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법이 돼버린 국가보안법. 자,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11월 18일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16년 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소위에 이제 상정이 된 거고요, 안건으로. 그런데 법안 소위 상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법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 전체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 의결 표결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민영배 의원님이 지금 이제 7조뿐만이 아니고 국가법 전체를 폐지하자는 이제 법안을 지금 서명을 받고 계세요. 10명 서명 받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사실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마다 이제 북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처벌 대상이 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이 국가보안법 찬양 고물죄로 인해서 행동의 제역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쉽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책 읽었다고 기독교 신자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불경 읽었다고 다 불교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기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생각 이런 거 자체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일단 국민들이 사고에 저는 분소경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전 세계 뭐 쿠바에 하바나가 어떻고 다 아는데 우리는 원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걔네들 취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걔들이 노임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려져 있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남북 정상이나 회담 외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일단 이제 서로 아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상대를 알아야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진전될지 안 될지 뭐 친구로 지낼지 애인으로 지낼지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통일로 가는 그 시작의 관문을 막고 있는 게 찬양공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단계로 이제 어쨌든 찬양공무제를 없애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처벌 대상 해기가 불합리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다 라고 무려 2004년에 폐지 권고를 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도 있죠.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이 말이요. 다 들어보셨죠?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한 해에 3번이나 만났는데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최근에는 남북 경협 사업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죠. 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침판 청구가 7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합헌 결정이 났었죠. 이번이 8번째예요. 지방법원 판사들이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시대에 안 맞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워서 위헌 심의를 신청을 하는 거죠. 2004년에 딱 한 번 폐지될 뻔했었는데 엄청난 반대 속에서 결국 폐지되지 못합니다. 그때 여야가 7조는 폐지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이번에 12월 25일에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이 헌재에서 열려요. 이번엔 위헌 결정이 난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국회에서 7조만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국민들의 생각을 올감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빠르게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기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뤄볼 건데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